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자수첩 시간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연방정부와 지역정부들의 지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자금 무상 보조가 대폭 확대가 되고 LA시에서는 밀린 유틸리티 비용 탕감까지 다양한 지원책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장기적인 대책이 없는 돈풀기 정책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LA 지역에서 코로나 사태 이후 범죄율이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지난해 말부터 특히 강도와 폭력 범죄가 급증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LA 시장 후보들은 최대 현안인 범죄율 증가를 놓고 경찰력 강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 최근 범죄율이 증가한 책임이 조지 게스콘 LA 카운티 검사장의 검찰 개혁에 있다며 리콜이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전면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되면서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우크라이나인들은 세계 곳곳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 이곳 LA 등 남가주에서도 우크라이나인들이 거리로 나와 러시아를 규탄하고 고국 우크라이나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결국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주 기자수첩은 이러한 내용들을 갖고 취재의 기자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태 속에 연방정부와 지역정부들의 주민 대상 지원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자금 무상 보조가 대폭 확대되는 것은 물론 밀린 유틸리티 비용 탕감까지 다양한 지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원도 좋지만 돈풀기 정책이 최악의 인플레이션으로 돌아오고 있고 세수 고갈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세밀한 전략을 통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지원과 또 이에 따른 예산 배정의 허점, 이황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연방정부 차원의 대학생 학자금 확대가 추진되고 있죠. 맞습니다. 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대학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 연방 무상 보조인 펠 그랜트를 $2,000나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선 겁니다.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 상하 합동회의에서 행한 첫 연두교서에서 이 펠 그랜트를 $2,000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현재 펠 그랜트의 맥시멈 최고액은 $6,495입니다. 이 $2,000를 인상을 하면 $8,500나 무상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이 각종 세제 혜택과 비용을 뺀 연 조정 소득이 $60,000를 넘지 않으면 펠 그랜트를 받는 자격이 되기 때문에 이 중산층 이하 가정의 대학생들이 상당한 무상 학비 지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갚지 않아도 되는 펠 그랜트를 맥시멈 최고액으로 받으려면 자신의 가정 연 조정 소득이 $27,000 이하면 됩니다. $27,000에서 $60,000 사이에서는 대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연방교육부에 제출하는 펩사를 신청할 때 연조정 소득을 기재하면 받을 수 있는 펠 그랜트 액수를 알려줍니다. 이 펠 그랜트는 연방 차원의 무상 보조뿐만 아니라 각 주 정부의 무상 보조를 결정하는 데도 적용됩니다. 자, 이 기자, 좀 더 세부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죠. 네, 일단 예를 들어서 이 연방 펠 그랜트를 $5,000 받게 되면 버지니아 주 정부로 경우 그보다 2배인 $10,000를 주 차원의 무상 보조해주게 됩니다. 그 결과 이 대학생의 경우에는 버지니아 주립대학의 연간 학비가 $28,000면 펠 그랜트 $5,000와 주정부 무상 보조 $10,000 등 $15,000부터 총 학비에서 빼주는 것이죠. 이 나머지 $13,000의 학비에 대해서는 해당 대학에서 다이렉트론, 퍼킨스 론 등으로 나누어서 이 학자금 융자로 모두 충당해 오퍼해 주고요. 이를 수락하면 큰 돈을 당장 내지 않고도 대학에 다닐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대학 학자금 무상 보조를 대폭 확대하는 배경은 뭡니까? 네, 이 전국 대학을 다니기 위해서는 엄청난 학비를 대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에 돌입하는 대학생들은 이 수십만 달러의 빚을 지고 시작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 전국 대학 학자 융자금은 현재 4,500만 명이 1조 6천억 달러나 빚지고 있습니다. 개인 가계 부채 15조 6천억 달러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 모기지 11조 달러 다음으로 학자 융자금 빚이 두 번째로 많은 규모인 것이죠. 이는 대학생들이 졸업 이후에도 얼마나 큰 부담을 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은 펠 그랜트 $2,000 인상으로는 불충분하고 4,500만 명에 대해 1인당 $10,000,
또는 5만 달러씩 탕감해 줘야 한다는 강한 압력을 민주당 내부로부터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단안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최종 시행된다면 또 학자금 빚에 허덕이고 있는 학생들 또 학부모들에게 다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기자, LA시에서도 또 시민들을 위한 대규모 지원에 나섰죠. 맞습니다. LA시가 팬데믹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유틸리티 비용을 지불하지 못한 시민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에릭 가세티 LA시장은 지난 2일 LA 수도전력국 LADWP가 유틸리티 비용을 지불하지 못한 주민들의 밀린 유틸리티 비용을 전액 탕감해 줄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주거와 상업용 등 LADWP 고객 28만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28만 가구가 지고 있는 밀린 유틸리티 비용 2억 7,500만 달러가 탕감되는 겁니다. 이 해당 비용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연방정부가 LA시에 지원한 미국 구조계획 예산에서 충당될 것으로 전망되고요. 이 시민 개개인이 개인정보를 기입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직접 신청해야 하는 다른 지원 프로그램들과 달리 앞선 부채 탕감은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이 수혜 대상에 해당되는 LADWP 고객 28만 가구가 지불하지 못한 비용에 대해서 크레딧이 적용되는 것이죠. 이 해당 고객들은 밀린 유틸리티 비용이 탕감됐다는 것을 이메일로 통보받게 됩니다. 자, 밀린 유틸리티 비용을 탕감해 주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조치인데 어떤 배경이 있는 겁니까? 네, 아무래도 코로나19 사태 속에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이 너무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지난 2년여간 이어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적 타격으로 인해서 수많은 시민들이 빚더미에 앉는 등 생계가 어려움에 빠졌다고 짚었습니다. 이 팬데믹 초기부터 현재까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LADWP 고객들의 밀린 유틸리티 비용은 8억 2,7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 에릭 가세티 시장은 앞선 조치가 경제적 타격을 입은 시민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들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도록 새로운 예산을 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누리 마르티네스 LA 시의장은 시민들이 앞선 부채 탕감 외에도 부담을 덜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 속에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이 지원 프로그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지원도 좋지만 과도한 돈풀기 정책은 좀 자제해야 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 속에 이동 제한령을 필두로 한 각종 제재로 인해서 주민들의 삶은 극으로 치달았죠. 이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고요. 이 경제적 어려움을 견디다 못해서 거리로 내몰리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점차 심각해지자 이 연방 정부는 천문학적인 돈을 풀었고 현금을 주는 직접 지원에까지 나섰었죠. 이 사실 이러한 지원은 벼랑 끝으로 몰린 주민들에게는 가뭄의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이 풀려도 너무 풀렸다는 겁니다. 이 시장에 막대한 돈이 풀리다 보니까 현재 가장 큰 문제인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을 이끌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최악으로 치달은 현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전에 여파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실제로 LA시에서도 앞선 점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맞습니다. 이 LA시가 연방정부로부터 받은 미국 구조계획 예산인 소진이 멀지 않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론 갤펄인 LA시 회계감사관은 LA시가 받은 미국 구조계획 예산 12억 8천만 달러 가운데 남은 예산이 이번 회계년도에 모두 소진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구조계획 예산으로 진행 중인 일부 프로그램들은 유지를 위해서 새로운 자금 지원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도 전망했습니다. 이 LA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연방정부로부터 이 미국 구조계획 예산을 받은 뒤에 노숙자 증가 문제 해결을 포함한 각종 부문을 지원한 것은 물론 새로운 정책들의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회계년도에 미국 구조계획 예산이 고갈됨으로써 이 자금을 바탕으로 진행 중이던 각종 프로그램들의 유지가 어렵게 된다는 것을 꼬집은 것이죠.
이 다음 회계연도에 연방 정부로부터 미국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추가적인 예산을 받을 수 있을지는 기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더해서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에 따른 LAC의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미국 구조개혁 예산으로 진행 중인 프로그램 유지는 더욱 불투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 기자, 하지만 재정 건정성을 따져본다면 여유가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 롬 갤퍼린 감사관은 올 연말 LAC의 일반 기금에서 420억 달러 흑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시의 재정은 견고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앞선 재정 건정성을 논하기 전에 이 추가적인 연방정부의 예산 지원을 기약할 수 없는 것과 이 인플레이션에 따른 LAC 지출 증가 등의 부정적인 요소들을 먼저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물가 상승에 따라 추가 지출이 예상되는데 이 벌려놓은 정책들을 유지하기 위해 무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론 갤퍼린 감사관은 앞으로 직면하게 될 재정적인 문제들을 고려해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프로그램을 추가 시행하지 말아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 구조개혁 예산을 바탕으로 시행 중인 각종 프로그램 유지를 위해 LAC의 예비비를 투입해서는 안 되고 이 전용 예산을 미리 준비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예산이 넘쳐서 오히려 세금 환급액이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죠. 맞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주 예산 초과분이 상당한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서 세금 환급액도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겁니다. 이 캘리포니아주 의회 분석국은 주 예산 초과분이 매우 많아서 주민들 1인당 $1,000 이상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 주의회 분석국 계산에 따르면 예산 초과분이 무려 457억 달러 정도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지난 1979년 프로포지션 4가 통과돼서 이 주정부 예산에 일정한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즉 지난 1978년부터 79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넘어서는 초과분은 주민들에게 반드시 반납해야 한다는 것이 프로포지션 4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주가 시민들에게서 너무 많은 세금을 걷었을 경우에 주법에 따라서 반드시 환급을 해야 하도록 규정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샌디에고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브라이언 존슨 주 상원 의원이 구체적으로 계산한 것에 따르면 이 캘리포니아 주가 시민 1인당 $1,125씩 환급을 해야 하고 4인 가족일 경우에는 최대 $4,50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 캘리포니아주의 세금 환급이 확정된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이번 회계연도 예산안에는 세금 환급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최종안을 만들기 전에 이 스티뮬러스 리베이트 형식으로 환급을 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고 이 언론 인터뷰에서 말해서 여운을 남겼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팍스11은 이 세금 환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아직은 확정된 것이 아닌 만큼 좀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각자 역할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이 유권자들이 각자 지역구 주 하원 의원이나 주 상원 의원에게 전화를 하거나 이메일을 보내서 세금 환급을 요구하는 방법인 것이죠. 이 정치인들은 관할 지역 유권자들에게 민감하기 때문에 그냥 넋놓고 기다리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요구해야 실제로 세금 환급을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설명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캘리포니아주의 예산이 넘친 상황을 두고 또 우려와 지적도 나오고 있죠. 맞습니다. 이 예산이 넘치는 이유는 이 법인세와 개인 소득세, 판매세를 통해 걷어들인 세수와 주택 판매 호조 등의 요소들이 작용한 데 따른 겁니다. 또 연방정부에서 지원받은 코로나19 극복 예산도 상당 부분 남아 있습니다. 이 예산이 넘치는 것은 분명 캘리포니아주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남은 예산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신중히 고려해야 하는 것이죠. 현재 넘치는 예산을 놓고 주민들에게 되돌려주는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세금 시즌이니까 환급액을 더 늘려서 지급하는 방안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직접 현금 지원안입니다. 이 골든 스티뮬러스 책 발행과 같은 방식을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이 코로나19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각 지역 정부들이 늘려놓은 각종 지원책들의 예산이 고갈되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이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할 수 있는 대비책은 마련이 돼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와 더불어서 현금 직접 지급 방식을 택하게 되면 치솟을 대로 치솟은 물가는 또다시 오를 수도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떠한 방식을 사용하건 간에 이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차후 뒤따를 수 있는 여파를 꼼꼼히 살펴보고 주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네,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위해서 당장 눈에 보이는 지원책 또 돈풀기 정책은 부메랑처럼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대책과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이완 기자 수고했습니다.